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 가슴속에 응어리진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10년 넘게 이어온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제가 참 인내심이 강한 사람인 줄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참을성에도 바닥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바닥을 치게 만드는 건 결국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려 했던 그 사람, 바로 저의 시누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시누이는 제게 든든한 조언자 같았습니다. 저보다 5살 위였던 시누이는 이미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베테랑 주부였거든요. 낯선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적응하느라 애쓰는 저에게 시누이는 가끔 따뜻한 커피를 사주며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옳게 시어머니 말씀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래야 속 편해. 이런 말을 해줄 때면 정말 친언니가 생긴 것처럼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시누이의 그 다정한 말들은 저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조종하기 위한 밑작업이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시누이의 간섭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교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집 반찬이나 아이 옷 같은 사소한 것들로 참견을 하더군요. 옳게 애 옷은 이런 브랜드 입히지 마요. 내 친구네 애는 이거 입었다가 피부가 다 뒤집어졌다니까. 그냥 내가 보내주는 링크에서 사요. 그게 훨씬 좋아. 시누이가 보내주는 링크는 항상 본인이 운영하는 공동구매 사이트나 본인 지인이 하는 쇼핑몰이었습니다.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 시누이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면 좋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시누이의 시선이 저희 집 담장을 넘어 제 친정으로 향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제 남동생이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친구를 인사시킨 날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평범한 서민 가정입니다. 부모님은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며 저희 남매를 키우셨고 이제야 겨우 작은 아파트 한 채 마련해서 노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남동생은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돈을 모았고 참하고 착한 아가씨를 만나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누나로서 정말 기뻤고 부모님도 동생의 결혼 소식에 한바구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시누이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옳게 동생 결혼한다면서요? 요즘 결혼 비용 장난 아닌데 사돈 어른들 고생하시겠네. 시누이는 마치 남의 집 걱정을 해주는 척하며 슬쩍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 그래도 동생이 모아둔 돈이 좀 있고 저희 부모님도 보태주신다고 해서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아요. 제 말에 시누이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요즘 서울에 집 구하기가 어디 쉬워요? 옳게도 알다시피 내가 그런 쪽으로는 정보가 빠르잖아요. 내가 좀 알아봐 줄까? 저는 그때 정중히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로 넘긴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몹시 떨리고 계셨죠. 예,
너 신우이 말이다. 아까 낮에 반찬 좀 가져왔다면서 들렀는데 갑자기 동생 결혼할 집 문제를 꺼내더구나. 엄마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제 허락도 없이 저희 친정에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엄마에게 가서 제 동생이 사려는 아파트가 곶값이 떨어질 거라느니 그 돈이면 차라리 본인이 아는 지인의 상가 건물을 사는 게 훨씬 이득이라느니 하며 훈수를 두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엄마에게 올케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올케가 저한테 부탁해서 제가 상담해 드리러 온 거예요. 라는 거짓말까지 섞어가면서 말입니다. 저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형님, 왜 제 허락도 없이 친정에 가셔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언제 부탁드렸다고 거짓말까지 하셨어요? 제 말에 신우이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옳게, 내가 다 잘 되라고 한 소리야. 사돈 어른들이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길래 내가 좀 도와드린 건데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참나 사람 호의를 이렇게 곡해하면 나도 서운하지. 신우이는 한술 더 떠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본인에게 막말을 했다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남편은 사정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제게 화를 내더군요. 누나가 좋은 마음으로 그런 건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냐면서요. 가족 간의 갈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이제 대놓고 제 남동생의 결혼 준비에 사사건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예비 신부인 제 올케가 될 사람에게까지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없는 자리에서 따로 만나자고 불러내어 저희 부모님의 재산 상태를 부풀려 말하거나 혹은 제가 시댁에서 얼마나 고생하며 살고 있는지를 과장해서 전달했습니다. 너도 이 집에 시집 오면 고생 꽤나 할 거다. 우리 올케 봐라. 애가 얼마나 기가 센지 나한테 소리를 지르더라니까. 신우이의 이간질은 치밀했고 집요했습니다. 동생의 예비 신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아직 정식으로 가족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비 신우이의 형님에게 그런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결국 동생과 예비 신부 사이에 오해가 쌓이기 시작했고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신우이의 입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에게 사실을 말하고 신우이의 행동을 막아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누나 편이었습니다. 우리 누나가 좀 오지랖이 넓어서 그래. 그래도 아기는 없잖아. 좀 이해해줘. 남편의 그 방관하는 태도가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신우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남동생에게 주기로 한 아파트 증여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옳게 사돈 어른들이 동생한테만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야? 옳게도 자식인데 나중에 서운할 일 만들지 말고 지금 확실히 해둬요. 내가 변호사 아는 사람 있으니까 상속 문제 상담 한번 받아보게 해줄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 친정 재산을 왜 본인이 걱정하고 나누려 드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신우이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 사이를 갈라놓고 그 틈에서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신우이가 저희 집에 찾아와 술을 마시며 또다시 친정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옳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동생 결혼식 때 우리가 좀 세게 나가야겠어. 사돈 아가씨네 집안이 좀 만만해 보이더라고. 우리가 길을 팍 죽여놔야 옳게 동생이 기 펴고 살지 않겠어? 신우이는 마치 본인이 저희 집의 수장이라도 된 듯 거들먹거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신우이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눈을 부릅뜨며 대들었습니다. 뭐라고? 옳게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형님은 저희 친정일에 상관할 권리가 전혀 없으세요. 동생 결혼도 부모님 재산도 다 저희 가족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다시는 저희 부모님이나 제 옳게 될 사람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제 단호한 태도에 신우이는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야, 너 정말 많이 컸다? 시댁 덕분에 먹고 살만하니까 친정 식구들 챙기는 모양인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누구 덕분인지 잊었어? 신우이의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제 몫을 다하며 산 것이 누구 덕이라니요. 남편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말리기만 했습니다. 여보, 누나한테 왜 그래? 누나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결코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신우이는 승리했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옳게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지. 주제넘게 굴지 마. 신우이는 그 말을 남기고 유유히 집을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신우이의 뜻대로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짐은 왜 싸?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요. 그동안 제가 당해온 수모와 우리 친정 식구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제 인생의 연출가인 양 행세하는 꼴을 더는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이 순간부터 선택해. 당신 누나인지 아니면 나인지.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으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갑자기 들이닥친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지만 제 헬쑥한 얼굴을 보시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바보 같아서 엄마랑 아빠 고생시켰어.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우리 딸. 내 잘못 아니야.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친정집 거실에 앉아 신우이가 저질러온 만행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논리적이고 확실한 증거로 신우이의 민낯을 공개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생의 예비 신부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신우이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을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의외로 차분하게 제 연락을 받아주었습니다. 언니, 저 사실 그 신우이분 연락 올 때마다 너무 무서웠어요. 저희 부모님 욕까지 섞어가며 말씀하시는데 정말 결혼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까지 했거든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다 해결할게. 너희들 행복은 내가 지켜줄게. 믿어줘. 저는 곧바로 신우이가 했던 말들, 친정 엄마에게 거짓말하며 접근했던 정황, 그리고 동생 예비 신부에게 보냈던 협박 섞인 문자 메시지들을 모두 수집했습니다. 다행히 동생 예비 신부가 혹시 몰라 문자들을 다 보관하고 있었고 통화 내용도 일부 녹음해 두었더군요.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신우이가 제 친정 식구들에게 했던 행동은 단순한 참견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가스라이팅이었고 한 가정을 파탄내려는 악의적인 행위였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우군을 대동하고 말이죠. 시댁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앉아 하하호호 웃으며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시누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빈정거렸습니다. 어머, 올케 왔어? 친정 가서 반성 좀 하고 온 거야? 어제 그렇게 기세등등하더니 하루 만에 꼬리 내리고 온 거냐고. 시어머니도 거드셨습니다. 애미야, 너도 참 유별나다. 누나가 너 생각해서 한 말인데 그걸 가지고 집까지 나가다니. 내 시누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럴 수가 있니?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냐?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형님이 그동안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 저질렀던 만행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거짓말로 부모님 재산을 갈취하려 했던 정황, 동생 결혼을 파탄 내려 했던 문자들, 그리고 저를 이 집에서 몰아내기 위해 남편에게 했던 이간질 녹취록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제 말에 시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와,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누이가 소리를 지르며 서류를 뺏으려 했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똑똑히 보세요. 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는 딸이 뒤에서 어떤 짓을 하고 다녔는지요. 시어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서류를 읽기 시작하셨고 그 안에 적나라한 문자 메시지들을 보며 손을 떨기 시작하셨습니다. 올케가 들어오면 우리 집 재산 다 빼돌릴 거니까 미리 선수 쳐야 해. 라는 시누이의 메시지를 보시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시누이는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거 다 오해야. 내가 그냥 장난으로 한 소리라고. 하지만 장난이라기엔 그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악의적이었습니다. 저는 기세를 몰아 시누이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원한 게 이런 거였어요? 저희 친정 무너뜨리고 그 틈에서 한몸 잡는 거? 아니면 제가 불행해지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였나요? 시누이는 악에 받쳐 저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남편은 제가 미리 불러낸 것이었습니다. 모든 대화를 문 밖에서 듣고 있던 남편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누나, 정말 누나가 이런 짓까지 한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깊은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남편을 보자마자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예, 너도 알잖아. 내가 다 너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 저 올케가 나중에 내 등 처먹을까봐 내가 미리 방어해 준 거야. 남편은 신우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나 위해서라고? 내 아내를 괴롭히고 내 처가 식구들을 협박하는 게 나를 위한 거야? 누나, 제발 정신 좀 차려. 누나는 지금 선을 한참 넘었어.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신우이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형님, 그리고 어머니. 저는 이제 예전의 착한 며느리, 순종적인 올케가 아닙니다. 이 증거물들 법적으로 대응하면 형님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큰 처벌을 받으실 거예요. 신우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정말 고소라도 하겠다는 거야? 가족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라서 참아왔던 시간들이 아깝네요. 앞으로 저희 친정일에 단 한 번이라도 더 간섭하거나 제 동생 내외에게 연락하시면 그때는 정말 법정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남편과의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다만 형님이 다시는 저희 부부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엄히 단속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저도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시댁을 나오는 길 공기가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뒤따라 나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여보, 당신에 대한 신뢰는 이미 금이 갔어. 당신이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너무 아파. 당신이 누나와 제대로 절연하지 않는다면 우리 관계도 장담할 수 없어.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바보 같았어. 저는 남편을 남겨두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날 이후 신우이는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대할 때 전처럼 함부로 말씀하시지 못하더군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신우이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인간이 아니라는 걸 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또 다른 구멍을 찾아 저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친정집에 도착하니 동생과 예비 신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끼리 잘해볼게요. 웃는 그들의 얼굴을 보니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올케, 내가 이긴 것 같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야. 내 과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우이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제 과거라니요? 도대체 신우이가 무엇을 알고 있다는 걸까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테니 마음대로 해보라고요. 다음 날 아침 신우이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비열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제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신우이가 꺼내든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말한 제 과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저는 살아오면서 남에게 부끄러울 짓을 한 적이 없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신우이의 그 당당한 태도는 저를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새벽,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제가 10년 전쯤 어느 병원 앞에서 한 남자와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울고 있는 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메시지로 이렇게 냈더군요. 올케, 이 남자 기억나? 파혼하고 도망치듯 우리 동네로 이사 왔다더니 알고 보니 아주 대단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거 사돈 어른들도 아셔? 아니면 남동생이나 그 예비 신부한테 보내줄까? 저는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기억이자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의 상처였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 전에 짧게 약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도박 중독이었고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으려 했던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파혼을 선언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부모님께는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 그저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만 말씀드리고 조용히 정리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 그리고 왜 이 시점에 꺼내 드는 것인지 기가 막혔습니다. 신우이는 제 파혼 사실을 마치 제가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포장해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올케가 결혼 전에 이런 지저분한 과거를 숨기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지. 내가 우리 엄마랑 남동생한테 말 안 할 테니까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신우이의 요구는 황당했습니다. 제 친정 부모님이 남동생에게 주기로 한 아파트 증여를 취소하게 만들고 그 돈의 일부를 본인이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 자금으로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를 협박해서 저희 친정 재산을 뜯어내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저는 평생 신우이의 노예로 살아야 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일단 남편을 깨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 누나가 보낸 이거 봐. 남편은 잠결에 사진을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누나가 이걸 왜 당신한테 보내? 저는 차분하게 남편에게 과거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 파혼했던 적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부 다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저를 속였다고 비난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 이런 아픔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 그리고 우리 누나, 정말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사람 상처를 가지고 이런 짓을 해? 남편의 지지를 확인한 순간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신우이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숨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제 강경한 태도에 당황한 것은 오히려 신우이였습니다. 신우이는 곧바로 저희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제 과거를 폭로했습니다. 어머니, 올케가 예전에 사기꾼이랑 살다가 도망친 거 아세요?
그런 애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지금 우리 집안을 망치고 있다니까요. 하지만 시누이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이미 제 모든 사정을 알고 계셨거든요. 엄마는 시누이의 전화를 받고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예, 아가씨. 우리 딸 아픔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남의 집 아픈 상처 후벼 파는 아가씨 인성이 더 무섭네요. 엄마의 일침에 시누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제 남동생의 예비 신부에게 연락을 해서 저를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갔습니다. 내 형님 될 사람, 결혼 전에 남자 문제로 아주 복잡했던 여자야. 너도 조심해. 그런 집안이랑 엮여서 좋을 거 하나 없어. 동생의 예비 신부는 이미 저와 깊은 대화를 나눴던 터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누이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더군요. 형님, 저는 제 형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간질은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불쾌합니다. 사방에서 차단을 당하자 시누이는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는 급기야 제 시어머니를 대동하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시장 가게로 들이닥쳤습니다. 시장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제 욕을 늘어놓으며 소란을 피운 것이었습니다. 사돈 어른들,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거예요? 우리 집안 속여서 시집 보내놓고 이제 와서 우리 누나 괴롭히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시어머니는 옆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시누이를 거들었습니다. 저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멀리서부터 시누이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부모님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시누이의 독설을 견디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누이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입니까? 시누이는 저를 보더니 비웃으며 제 뺨을 때리려 손을 올렸습니다. 너 잘 왔다. 오늘 여기서 내 실체를 다 밝혀주마. 하지만 그 손을 낚아챈 건 제가 아니라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시누이를 쳐다봤습니다. 누나, 당장 멈춰. 이제 나 누나 안 봐. 누나 같은 사람 내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할 거야. 남편의 폭탄 선언에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시장 사람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울며 빌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게 해서. 부모님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못나서 너를 지켜주지 못한 거지. 이제 괜찮다. 우리가 내 뒤에 있잖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누이가 제 가족의 명예를 짓밟고 부모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이상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시누이의 모든 비리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사실 시누이는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팔고 있었고 세금 탈루 정황까지 포착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시누이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형님, 제가 말했죠. 건드리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요. 이제 형님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책임지실 시간입니다. 저는 시누이의 쇼핑몰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가 저희 가족에게 했던 협박과 이간질 내용들을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신우이는 설마 제가 진짜로 본인을 고소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은 신우이가 저희 집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옳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감옥 가기 싫어. 신우이는 눈물을 흘리며 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형님, 가족끼리 어떻게 그러냐고 하셨죠? 그 말 형님이 저한테 하셨던 행동들에 먼저 적용하셨어야죠. 저는 신우이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도 제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말리려 했지만 남편이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누나는 벌 받아야 해요. 그래야 정신 차립니다. 신우이의 몰락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쇼핑몰은 폐쇄되었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해 주느라 본인의 재산은 물론 시댁의 일부 재산까지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신우이의 남편, 즉 제 시매부도 이 사실을 알고는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본인 인생 망치게 한 여자를 더는 아내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요. 신우이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동정심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한 순간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우이의 소송 비용과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하게 돈을 융통하다가 사기를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괴로워했습니다. 누나는 밉지만 어머니를 외면할 수는 없다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를 도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외면해야 할까요? 친정 엄마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천륜을 저버릴 수는 없지 않니?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저는 한참을 생각한 끝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는 초췌해진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고 그 옆에는 넋이 나간 신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본 신우이는 예전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랑 당장 급한 불 끄실 수 있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엉엉 우셨습니다. 애미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신우이도 제 발치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 남편의 어머니이기에 그리고 마지막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는 것뿐입니다. 형님, 이제 정말 제 눈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다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제 삶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렇게 긴 전쟁이 끝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고 동생의 결혼식도 무사히 치렀습니다. 신우이는 결국 이혼하고 지방으로 내려가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빚을 갚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운명이란 참으로 얄궂은 법입니다. 몇 달 뒤
평화롭던 제 일상을 다시 흔드는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우이가 지방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고의 가해자가 바로 제 과거에 그 파혼했던 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세상은 정말 좁고도 무서운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우이는 사경을 헤매고 있고 그 남자는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복수라고 생각했는데 왜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걸까요? 그리고 그 남자는 왜 하필 신우이가 있는 그곳에서 사고를 낸 것일까요? 저는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무엇일까요? 제 인생의 폭풍우는 아직 완전히 지나가지 않은 모양입니다. 지방의 한 병원 응급실 앞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서둘러 차를 몰아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 멍하니 앉아있는 심해부, 아니, 이제는 남남이 된 그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옳게, 아니 은주 씨,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네요. 그 여자가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은주 씨가 말했던 그 사람이라니요.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는 그 남자를 대면해야 했거든요. 10년 만에 마주한 그는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술에 찌들어 초라해진 중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비열하게 웃더군요. 야, 오랜만이다. 너 때문에 내 인생 꼬인 거 생각하면 아직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 근데 내 신우이라는 여자도 참 웃기더라. 나한테 연락해서 내 과거 다 풀어달라고 돈까지 주더니 막상 일이 터지니까 나를 모른 척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신우이가 제 과거를 알게 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흥신소를 통해 제 뒤를 빼맸고 기어이 그 사기꾼 같은 남자를 찾아내서 거래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 과거를 폭로하는 대가로 그에게 거액의 돈을 약속했지만 신우이 본인의 쇼핑몰이 망하고 재산이 압류되자 약속한 돈을 주지 못했던 것이죠. 분노한 그 남자가 술을 마시고 신우이를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차를 몰고 도망치던 신우이를 그대로 들이받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신우이가 한 행동들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본인에게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장 끔찍해하던 사람의 손을 빌려서 말입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하늘에서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려던 신우이의 집착이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니 신우이는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척추를 크게 다쳐 앞으로 걷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 밖에서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고 계셨고 남편은 그 곁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통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무했습니다. 며칠 뒤 의식을 회복한 신우이가 저를 찾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겨우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눈에는 예전의 그 표독스러움은 사라지고
공포와 후회만이 가득했습니다. 올케,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너를 이기려고 하다가 내가 내 무덤을 팠어. 신우이는 갈라진 목소리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얼마나 저를 질투했는지 고백했습니다. 잘 나가는 친정, 화목한 가정, 그리고 성실한 남편까지 가진 제가 너무 미웠다고 하더군요. 본인은 결혼 생활 내내 외로웠고 돈에 허덕였는데 저는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 행복을 깨뜨리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형님, 용서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형님 스스로 하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끝입니다. 저는 형님을 미워하는데 제 에너지를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신우이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이자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미움조차 남지 않은 무관심, 그것이 제가 선택한 결말이었습니다. 이후의 삶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신우이와 시어머니의 뒷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저에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또한 남편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다만 저희 부부 사이에 시댁 식구들이 끼어드는 일은 다시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부모님께 무릎 꿇고 사죄했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그런 사위를 너그럽게 받아주셨고요. 제 동생은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고 지금은 아주 예쁜 아기를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올케가 된 아이는 가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 같은 시누이가 있어서 너무 든든하다고 말해줍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생각합니다. 내가 겪은 그 모진 풍파가 결국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구나 하고요. 시누이는 오랜 재활 치료 끝에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지방의 작은 요양시설에서 지내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 사랑하는 것 이상의 일이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넘고 타인의 삶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 자신과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독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를 이렇게 다 털어놓고 나니 이제야 정말 홀가분해지네요. 제 이야기가 지금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며느님들, 그리고 아내분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행복을 망칠 권리는 없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남편과 아이와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누릴 생각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해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인연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